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암 발병 확률이 상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총 칼로리의 10% 이상을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할 때 이러한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규모의 연구, 즉 차이나 스터디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와 그의 아들 토마스 캠벨이 주도한 이 연구는 약 60년간 이루어진 장기 추적 조사로 아시아 지역 약 8억 8천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매우 방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외에도 리처드 돌과 리처드 페토가 1981년에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고기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암 발병 확률을 35%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미국 은퇴자 협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들의 연구는 49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55% 이상 높으며 폐암 발병 확률도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기 섭취와 암 발병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우리의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 연구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기, 특히 가공육의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가공육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은 세포의 돌연 변이를 유발하고 활성산소의 증가로 암을 일으키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백혈병 발병 확률이 74%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췌장암과 방광암 발병 확률이 각각 67%, 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기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는 것입니다. 육식 동물들은 사람보다 최소 5배에서 20배까지 위산의 산도가 강해 고기를 소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사람의 위산은 육식 동물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고기를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소화되지 않은 동물성 단백질 찌꺼기가 혈액에 남아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농도가 짙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가공육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유해 물질의 발생 가능성과 소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고기 섭취, 특히 가공육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사실입니다.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면 산소와 영양소의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기, 즉 죽은 동물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사실상 죽은 시체의 일부를 먹는 것과 같다는 존 맥두걸의 표현처럼 이는 우리 몸에 부패한 대사 산물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패한 산물은 몸 전체에 독소를 전달하게 되며 이 독소에는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등의 성분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몸에서 결석을 형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고기에 포함된 대사 산물들이 신장에 축적되거나 뼈에 축적되면 통풍을 일으키거나 신장 결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불필요한 성분을 받아들이게 되어 혈액이 탁해지고 몸에 독소가 쌓이며 결석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부정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고기를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은 인체에 두 가지 주요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혈관 질환입니다. 이는 고기 섭취와 관련된 혈액의 탁해짐과 높은 독소 수준이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혈관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다양한 혈관 관련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고기 섭취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고기에 포함된 단백질이 우리 몸의 모세혈관, 간벽, 세포막에 축적되면서 혈액순환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혈관은 몸의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로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성분이 진해지면 혈관벽에 상처를 입히고 이로 인한 복구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다양한 혈관 질환 및 혈관성 염증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림프순환에 방해 문제가 있습니다. 림프계는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며 지용성 영양소의 전달 경로입니다.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혈관 문제, 림프순환 문제 등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는 마가린, 식물성 기름, 파묘 등에서 발견되는 지방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 지방은 인위적으로 지방의 구조를 변형시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에서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기름으로
세포의 돌연변이나 세포 영양소 전달을 방해하며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섭취는 암을 유발하는 등의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음식은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가공식품의 포장지에 트랜스 지방이 0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조리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에 트랜스 지방이 없는 마가린이나 파묘를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튀김 과정에서 밀가루 음식, 라면, 과자 등이 트랜스 지방을 생성할 수 있으며 치킨과 같이 여러 번 사용된 기름을 통해 튀겨진 경우에도 트랜스 지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단을 가진 사람의 몸에서는 세포막이 영양소와 산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암세포의 특징 중 하나인 혐기성 상태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세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튀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식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특히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트랜스 지방 함량이 0으로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주의와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트랜스 지방이 아닌 건강에 이로운 기름의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에서 얻어진 순수한 기름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과일들은 자연스럽게 기름을 함유하고 있으며 채소나 견과류, 씨앗 등에서도 건강에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째로 먹는 과일과 견과류는 이상적인 영양소 공급원이 되며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도 매우 안전한 기름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세포막의 인지질 합성에 도움을 주어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과일,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혈전 예방, 활성산소 감소 및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항염증 및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과학 저널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은 유방암 발병률을 45% 감소시키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8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건강한 기름의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건강에 좋은 기름을 선택하고 이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